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알려드리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확정일자 효력 발생 시점 변경, 제발 이것만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내 집 보증금 지키는 방법,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아마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딱 이 세 가지를 해야 내가 전세 월세 살고 있는 집에서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집에 살면서 점유를 하고 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이 세 가지면 되는데 과연 이걸로 전세 사기를 다 막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바로 확정일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일자라는 게 왜 그러냐면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즉 오늘 아침 10시에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그 효력은 오늘 밤 12시부터 발생이 됩니다. 반면에 임대인의 변경이나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를 접수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이 14시간은 무방비 상태고 그 사이에 집주인이 나쁜 마음 먹으면 속절없이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사기치는 방법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찹니다. 요즘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좋아졌지만 항상 어디에나 그 빈틈이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또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30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경우의 수는 또 여러 가지 됩니다. 물론 이런 걸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들은 계약할 때 계약하고 나면 이런 특약을 넣고 말해 줍니다.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 잔금일 다음 날까지입니다. 이 날까지는 권리관계가 지금하고 바뀌면 안 된다. 이런 특약을 넣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약도 전세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뒷일이 어떻게 되든 일단 내가 필요한 돈만 들고 날리면 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런 특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예 확정일자 그 시점을 신고하는 그 시점으로 그냥 법으로 변경해주면 그나마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아주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는 겁니다. 저는 보통 중개를 하면 계약서를 쓴 그날 계약서 쓰자마자 바로 가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해줘도 바로 안 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이걸 처음에는 불안해서 제가 이 법이 생긴 다음에 대신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대신 해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저를 믿고 계약해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성실하게 일한 거였고 임차인들 중에는 이거를 부동산 아저씨가 해주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걸 잘 안 해주게 되는데 이건 신고자가 엄연히 임대인 또는 임차인입니다. 그 중에 좀 더 불리한 임차인이 자기가 자기 재산을 지키는 거 그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전입신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토요일에 이사를 해서 동사무소가 이사하는 날 만약에 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가서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도 가끔 사고가 납니다. 만약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잔금 치르기 전에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 가능하다고 하면 미리미리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존에 살던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출신고가 안 돼서 전입신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정 이야기하고 거기서 빡빡 우겨야 됩니다. 쪽팔림은 순간이지만 전세 사기의 상처는 여러분께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의무적으로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전세 사기의 유형이 바로 이겁니다. 빌라, 원룸, 투룸, 오피스텔 가릴 거 없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하락기인데 여기서 집값이 좀 더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는 집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빌라는 전세나 매매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신축 빌라는 전세가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구축 빌라나 오피스텔의 사기 방법과 예방법은 제가 따로 그 전에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축 빌라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을 지어서 파는 집장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채에 3억짜리 빌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가 분양이 안 됩니다. 원래 2억짜리 가치인데 이걸 3억에 파니까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전세를 2억 9천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금방 나갑니다. 참 아파트는 표본이 많고 뭐 대충 비슷한 집들이 많다 보니까 시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빌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시세라는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는 감정평가사랑 또 짝짝꿍만 잘하면 감정가도 높게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즉, 내 맘대로 시세를 만들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2억 9천에 전세를 맞추고 그 다음에는 갭투자 광고를 합니다. 자, 1,000만 원만 있으면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부동산이 한참 오를 때는 뭐 3억 집이 4억도 갈 수 있고 5억도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또 누가 삽니다. 내가 빌라 여기 10채 다 살 테니까 3억이 아니고 2억 9천에 나한테 다 팔아라 하면 집장사는 땡큐 하면서 다 팝니다. 이게 바로 무자본 갭 투자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2억 7천만 원 정도의 집을 다 턴키로 다 넘겨버립니다. 채당 2억 7천만 원 정도. 그럼 전세가 이런 매매가보다 2천만 원이 더 비싸게 되고 여기서 남는 2천만 원으로 아주 여러 명이 행복하게 나눠 먹는 겁니다. 이렇게 몇 건만 하면 돈 10억 모으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집의 시세가 그냥 2억으로 돼버렸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가 2억 9천인데 집값은 2억밖에 안 나가니까. 그럼 배째라 하고 들어 누우면 이 사람은 그냥 끝인 겁니다. 집은 경매 넘어가고 나는 전세금의 대부분을 돌려받기 힘들어지고 정확히 전세 사기에 당한 겁니다. 집주인이 바뀔 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도망갈 시간은 조금 벌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탈출할 시간이 있는 거하고 집주인이 바뀐 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뒤통수 맞는 거하고 이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내가 잘 탈출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내 폭탄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중간중간 전세 사기 스킬을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대략 뼈대는 다 비슷하고 현재 분양되고 있는 신축 빌라들은 다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축 빌라 전세 들어가는 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그런 빌라의 가격들 이거는 시세가 아닙니다. 이걸 시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그냥 호가입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이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것일 뿐이지 이게 시세가 아니라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세는 그냥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고 어느 것도 믿을 필요 없고 내가 직접 판단해야 됩니다. 신탁부동산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은 집주인이 주인이 아니고 신탁회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의 임대 권한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규정대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벌써부터 짜증나고 어려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신탁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수탁자 그리고 임대보증금을 신탁사 계좌에 입금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이런 집이 얼마나 있겠어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MBC에서 하는 그런 구해줘 홈즈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거에도 이런 집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걸 보고 제가 아는 집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잘 계약하고 또 수탁자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어떤 지급 보증을 받고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하면 되긴 하지만, 그런 일 그 방송국에서 다 해주지도 않을 거고 책임도 안 질 건데 왜 저러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 뜨고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거 한번 꼭 들어두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하고 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갑구는 대충 봅니다. 그냥 집주인이 누군가만 표시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대충 보고 넘기고, 을구만 주로 봅니다.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부동산인 걸 깜빡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할 때 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을구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은 갑구에 등기 원인 그리고 여기 신탁이라고 표시가 되고, 또 수탁자 주식회사 뭐뭐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신탁원부 제 몇 호 이런 표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집을 계약하고 싶으시다면 신탁원부를 미리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소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뭐 이런 조항들을 또 일일이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임대인 지위가 누가 갖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이런 집들은 보통 분양 중인 건물 1층에 분양도 하고 전세, 월세 이런 임대도 하고 그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 1층에서 계약을 또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세입자는 건물주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멋대로 계약서 쓰고 보증금 보냈다가 한순간에 불법 거주자 되는 겁니다. 분양 사무실 또는 내가 여기 건물주야 하는 사람들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된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전세 사기의 시작이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과감히 등 돌리고 쳐다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보증금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바로 등기부 등본, 전세 계약할 때 또는 집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하게 확인하는 게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을 확인할 때도 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증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데, 공신력이 없어서 등기부 등본만 믿고 있다가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겪은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이걸로. 아무튼 등기부 등본은 100%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잘 제출이 됐는지만 판단하는 거지, 거기에 또 기재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 서류가 당사자들 간의 실제 권리관계가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100%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실제 이 집의 집주인이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과 신분증 정도로만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경험상 99.9%가 다 그 집주인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위험은 0.1%에 있습니다. 0.1%라고 하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집주인 확인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등기권리증, 즉 집문서 보여주는 집주인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집주인인데 뭔 소리야,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차인들도 대부분 이런 경우에 그냥 공인중개사가 이 사람 집주인 맞습니다 하니까 그냥 맞는 줄 알고 계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들도 그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 많습니다.
그냥 등기부등본하고 신분증하고 주는 거 확인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 돼서 분실하면 끝입니다. 물론 저는 중개할 때 집주인의 신분증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도 하고 하면서 계약하지만 그래도 집주인한테 등기권리증 있으면 한번 가지고 나와 주세요 뭐 이렇게 잘 애둘러서 표현해 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내가 해야 해 이런 집주인도 있고 또 잘 따라 주시는 집주인분도 계십니다. 등기 권리증까지 직접 확인하면서 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